네. 바른미래당 내용이 사실 계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거의 막바지에 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제 비당권파 의원들의 모임이 생겼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라는 이름의 모임인데요. 여기에 이른바 유승민계 의원들뿐만 아니라 안철수계 의원들로 분류되는 언론에 의해서 분류되고 있는 의원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철수 지금 독일에 머물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의 의중 여기에 반영이 된 건가 이게 또 이제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분 전화로 잠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뭐라고 할까요? 국내 대리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좀 언론에서 묘사되고 있는 분인데요. 이태규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의원님 소개한 게 맞는 소개인가요, 의원님? 그건 뭐 언론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 예, 뭐 저는 안철수 대표하고 이제 국민의당 때부터 같이 해왔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안철수 전 대표 혹시 통화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8월 말에 독일서 뵀고요. 예. 그 이후에는 뭐 통화는 안 했고. 8월 말에 독일 가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뵀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단도직입으로 이 비상행동에 지금 의원님을 포함한 이른바 안철수계 의원들도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안철수 전 대표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뭐 대표님하고는 뭐 전혀 상관이 없고요. 네. 이것은 그래서 이제 뭐 바른정당계다 무슨 안철수계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네. 현재의 바른미래당 상태로는 예.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럼 뭐 사회자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치 사회적인 어떤 갈등이나 뭐 이런 것이 계속 심화되고 네. 또 이제 정치권의 변화나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점쳐지는데 사실 바른미래당은 지리멸렬한 상태를 지금 몇 달 동안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뭐 이제 총선도 가까우는데 더 이상 이런 체제로는 안 되겠다. 네. 뭐 이렇게 해서 변화해야 되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위기 의식이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네. 의원들이 일단 우리의 어떤 그 고민의 어떤 집중도와 긴장도를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결성이 된 거지. 네. 뭐 그 이상이라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자, 근데 많은 언론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면 이게 탈당 전 단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너무 나간 분석입니까? 뭐 그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는 네. 그 현재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손학규 대표 체제가 정리가 돼야 무슨 변화와 혁신이 가능한데 네. 저분이 이제 당원의 불신임 규정이 없다는 것을 조건으로 계속해서 버티니까 실제로 탈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의견들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세요. 네. 그런 의원님들도 계시고 예. 끝까지 어쨌든 새로운 어떤 지도 체제를 통해서 네.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해보자 음. 이런 의견들을 갖고 계시는 의원들도 있고 네. 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손학규 대표 체제 가지고 과연 바른미래당이 총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바른미래당이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계가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공통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 비상행동 발족 소식을 접하고 나서 이른바 당권파로 분류되는 의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조만간은 손학규 대표가 다시 한번 입장 재천명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이른바 손학규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절대 자유한국당하고는 통합하지 않는다고 선언해라. 그다음에 중도노선 걷는다고 선언해라. 이런 요구가 받아들이면 그때는 나의 거취를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입장을 한 번은 더 밝힐 건데 그게 전부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만약에 제가 전화로 취재한 내용이 맞다. 이걸 전제로 해서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퇴한다면 사퇴한다면 저희 의원들이 진지하게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잠깐만요, 의원님. 근데 지금 그 당권파 의원의 주장은 먼저 그런 비상행동이 자유한국당과 통합하지 않는다고 먼저 선언을 하라 이런 그 주장을 할 거라는 거거든요. 아니 그건 뭐 동시에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손학규 대표가 뭐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네네. 본인 스스로 약속한 걸 지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의 이제 말을 또 그것이 손학규 대표 직접 얘기도 아니고 그 뭐 측근이나 주변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만약 일단 그 탈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의원님을 포함해서 다수의 지금 비상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중에 이제 비례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제명되지 않는 이상은 탈당이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뭐 실질적으로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탈당은 안 하더라도 뭐 다른 어떤 정치적 활동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예를 들어서 들거든요. 이제 그 이전의 경우처럼 그 당적은 바른미래당에 두지만 사실상 그 내용상 탈당으로 가는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래요. 그렇게 네. 본다면 이른바 그러니까 유승민계 의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역구 의원들이라 네. 이분들이 먼저 탈당을 하고 네. 그러면 지금 이른바 안철수계 의원들은 그 권은희 의원을 빼고는 모두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당적은 두는데 행동은 같이 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면 되는 겁니까, 의원님? 글쎄 이게 지금 뭐 너무 이제 탈당이냐 아니냐 뭐 여기에 맞춰서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실질적으로는 그 탈당이냐 아니냐보다 실질하고 한국의 정치나 야권의 어떤 재편을 어떻게 다시 그릴 것이냐. 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안철수 대표께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지 뭐 이런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사실 한국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제 다양한 그 논의들이 사실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제가 일부 만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논의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그 응축되고 정리가 됐을 적에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행동 뭐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 의원들이 모여서 현재의 바른미래당이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어떤 위기의식의 발로를 보여준 것인데 이것이 바로 뭐 탈당이다, 신당이다 이렇게 바로 연결하는 것은 저는 조금 성급한 판단이다 이런 말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깥에서 논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많이 언론에서 보도했던 제3지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3지대라기보다는 지금 크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야권 전체에 그 중도 보수 대통합을 하자. 뭐 이제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죠. 예. 또 뭐 자유한국당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새로운 개혁적인 국민야당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좁게는 안철수 유승민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다양한 논의들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성숙된다면 그것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번 그럼 이 점을 좀 여쭤볼게요. 이제 몇 년의 경험이 이제 축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른바 중도 노선 여기서 이제 중도 보수냐 중도 개혁이냐의 문제는 떠나서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중도가 참 살아남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저는 이제까지 중도라는 부분이 우리가 계속해서 영남과 호남의 지역 대결 그리고 거기에 연결이 된 진보와 보수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중간지대가 형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 기반이나 어떤 이념적 기반을 대변하지 않으면 사실 이제 소선거 구도에서 저기 생존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이제 그 2016년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만들었을 적에도 사실 이제 호남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줬던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있거든요. 물론 이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욕구들은 분명히 거기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여론 지표상으로 본다면 그 조국 장관 문제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의 어떤 실망에서 그 이탈한 층들이 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 옮겨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당층으로 빠져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제 그 선거에서 투표의 불참으로 빠질지 이거는 이제 어떤 정치의 모습 구도가 만들어지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저는 상식과 보편적인 관점에서 한국 정치가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또 한국 사회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고민하는 그런 어떤 그 욕구들, 고민들, 그 국민들의 고민은 저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안철수 전 대표고 구체적인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질문드리는데 한계는 있기는 합니다만 8월에 독일에서 만나셨다고 하니까 그럼 이런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하고 의원님? 어쨌든 이제 그 안 대표께서 그 독일의 그 막스 플랑크 연구소 거기가 이제 혁신과 경쟁 파트를 담당하는 연구소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독일이 미래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이제 그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이제 독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같이 체험하고 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을 다니면서 거기에 유의미한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시고 그런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들은 어떤
어떤 뭐 고령화든 아니면 뭐 양극화든 뭐 또 난민 문제든 해서 그 유럽 사회도 현대 유럽 사회들이 안고 있는 고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고민들을 풀기 위해서 여기에 정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정부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현재의 고민 속에서 미래의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정말 잘 받아들여서 이런 도전과 응전을 제대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이제 본인의 주 관심사일 텐데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의미 있는 대화를 좀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근데 언제 귀국한다고 합니까? 귀국이라는 게 이제 정치 재개나 이렇게 바로 해석이 되잖아요. 바로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나눠서 말씀을 나눴을 적에는 일단은 본인이 이제 유럽하고 미국에서의 스케줄들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책을 조금 더 보고 싶어 하시는, 사람을 조금 더 만나고 싶어 하시는 이제 그런 계획을 좀 갖고 계셨고요. 네. 또 정치 재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 뭐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제가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아, 근데 그럼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짧게만 말씀해 주시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필요하면 저는 총선도 건너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예. 예. 다만 이제 제가 8월달에 뵀을 때하고 지금 이 조국 장관 이후에 이제 그 국내 정치 정세가 굉장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당도 당이지만 지금 이 조국 그 장관 문제가 버티든지 뭐 사퇴하든지 간에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도 정치권에서 안철수 대표의 정치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돼버렸네요. 알겠습니다. 좀 모자란 이야기는 나중을 기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